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금요일 오후 양시장은 점점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화상 연결 통해서 좀 우리 영민 DJ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DJ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영민 DJ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죠. 네, 오늘 뭐 대외적인 이슈만 놓고 보면 사실은 시장이 빠지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좋은 뉴스들이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TV 이제 인터뷰에 출연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계속해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해나가겠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이제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 이제 달러 강세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대규모의 매도를 좀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시장이 기다렸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추가적인 부양책, 그야말로 이제 슈퍼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또 계획이 발표가 좀 됐거든요. 사실상 요 계획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또 한 단계 또 상승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알려져 있던 재료여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선물도 사실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가 전부 다 1%가 넘는 하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우리 국내 증시는 새해 첫 주에 워낙 뭐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왔었고 이번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약간의 이제 되돌림 조정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글로벌 증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어쨌든 증시에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충분히 저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며칠 동안에 최근에 이제 강조해드렸던 코스닥의 중소형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꼭 집중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지금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이런 장비 회사들이 줄줄이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한 이제 신규 투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흐름이잖아요. 다음 주를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조정이 이용되고 있죠. 또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기대되는 반도체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정도로 우리 매니저님 말씀 요약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입니다. 필옵틱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필옵틱스 저희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한 서너 번 정도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보시는 것처럼 16,000원대 이제 마지막 매물을 이제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이제 대박이 나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자화전자라든지 MC넥스라든지 최근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역시 필옵틱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또 매수를 좀 해 놓으신다면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날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 필옵틱스는 이제 레이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 이제 정부 이제 국책과제 사업자 이제 선정을 앞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 장비, FMM 장비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PS 홀딩스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옵틱스가 정부의 이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또 하나 2차전지 이제 노칭 장비 쪽에 진출을 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 SDI의 주가가 최근에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삼성 SDI 이제 헝가리 공장에 이제 함께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나가 있는데요. 거의 뭐 삼성 SDI에서 만들어내는 2차 전지를 이제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노칭 장비는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필 에너지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SDI가 100GW까지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뜨거웠던 섹터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였잖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CIS라는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CIS와 마찬가지로 피롭틱스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장비 양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을 때 피롭틱스는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어제 16,05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뭐 딱 매수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CIS가 움직인 걸 감안하면은 피롭틱스는 뭐 그야말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제시해드리는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 음봉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언급해주신 한미 반도체네요. 오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매니저님 좀 간략하게 리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미 반도체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급등했는데 너무 못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 딱 한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한미 반도체였는데 뭐 불과 이틀 만에 오늘 뭐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목표가 21,000원을 화끈하게 터치를 했거든요. 하루 만에 뭐 17%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했다. 사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 테크윙이라든지 뭐 에로티 베큐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아직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유니셈이라든지 에로티 베큐움 그리고 테크윙과 같은 이런 후속주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 하츠네요. 12월 네. 11일에 언급해 주셨는데 그린뉴딜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지금 매니저님 이 종목도 2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이제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하츠라는 종목 제가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1만 원 목표가를 아주 강하게 좀 돌파를 했거든요. 수익률이 지금 22%. 오늘 뭐 고점 대비하면은 사실상 뭐 27, 8% 정도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수익이 좀 진행 중인 구간이다. 레인지 푸드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공기질 정화와 관련된 수혜,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정부 여당에서 공공주택 보급,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좀 내놓고 있잖아요. 결국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하츠라든지 N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이미 많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건설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들보다는 정책 모멘텀을 좀 부여하고 있는 건자재 중소형주를 좀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목 리뷰 오늘도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이어서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문자 사연 시간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오늘은 동양물산 받을게요. 0643님입니다. 1,540원에 비중 10%인데 계속 가져갈까요? 사연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1,540원이면 최근에 조정받은 거의 최저점 부분에서 네.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익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 중인 자리인데 네. 저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양물살도 뭐 농기계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남북 경협과 관련된 뭐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네. 뭐 자원개발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책 수혜 내지는 또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표 가격은 1,8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1,8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는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시간상 저희 투자 문자 사연 아쉽지만 여기까지 받고 가고요. 바로 네. 우리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한킬 종목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요. 21,350원에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오늘 새롭게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들어서서 MC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역시 네. MC넥스도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전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 안에 뭐 한 30% 가까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좀 했잖아요. 자화전자도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길목마다 수익 구간을 많이 만들어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뭐 16,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서 또다시 거의 뭐 한 30% 가까운 수익을 챙겼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가까이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뭐 21선 라인에서 아주 이쁘게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CES에서 갤럭시 S21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쵸. 사실 사양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제 자화전자는 지난 한 3년 동안에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제 성장성에 약간 또 의문부호가 좀 생기면서,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3년 내내 실적이 계속 적자가 좀 이어지는 아쉬운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이제 4년 만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카메라 모듈 또는 이미지 센서 이슈가 되게 강하게 부각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OI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이걸 이제 애플로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화전자는 현대차 수혜주뿐만 아니라 애플 수혜주로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길게 봤을 경우에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애플카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또 자화전자가 될 수 있거든요. MC넥스의 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 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자화전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올해는 제가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최근에 또 덕산 데코피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아주 단기간에 또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화전자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PTC 히터라는 자동차 부품을 또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만약에 올해부터 이 PTC 히터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2022년 정도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영업이익의 캐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성장, 그리고 전장화, 자동차 이제 전장화의 가속화에 따른 카메라 모듈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MC넥스라든지 옵트론테크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자화전자도 오히려 조정을 좀 받은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0원 현재가로 반영 편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확하게 뭐 최근 2, 3거래일 동안 내내 21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을 좀 받아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점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좀 살아나고 거래만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고점을 시원하게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8,7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한킬 종목으로 자화전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700원 잡아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이어지는 두 번째 원샷 한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볼게요. 오늘 사실 이제 오프닝 시간에 한미반도체를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후속주 반도체 종목을 계속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미 종목들 다 언급드렸어요. 한미반도체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유니셈도 자리가 좋고요. 뭐 테크닉도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신에 오늘은 어제까지 좀 강했던 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또 눈에 띄는 종목,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종목이니까 오늘은 이 종목을 하나 서브 종목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12,000원이고요. V1텍이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 V원텍이라는 기업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이제 검사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성장해 간다라는 거, 2019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25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거의 10배가 넘는 성장이 앞으로 이제 3, 4년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가 성장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또 성장하는 분야가 당연히 배터리 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계속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V원텍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 2차 전지를 검사하는 장비들이 이제 꼭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 오늘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또 10%가 넘게 급등을 했고, V원텍도 장중에 10%가 넘게 상승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어제까지는 또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좀 강했다면, 오늘은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황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V원텍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ES에서 LG전자가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이 롤러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중국의 이제 BOE라고 하는 패널 회사에서 이제 도입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주로 이제 TV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후발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전방 시장이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V원텍의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단기간에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중장기 추세를 보면은요, 뭐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단기적인 파동보다는 중장기 추세를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현재 가격 12,05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15,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월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 27,000원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뭐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관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일단 16,000원 정도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올라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상승봉이 시작된 자리, 여기 1,500원 정도 자리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목표가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V원텍까지 총 2가지 원샷 원킬 종목 속에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말씀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